그 후 1980년대와 90년대에 접어들며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고 개인은 부를 쌓으려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역화폐가 다시 등장합니다. 1980년대 정도에 들어오면은 이제 미국하고 영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은 자기 나름대로 그 각자 도생을 취해라.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든 투자를 유치하든 그걸 잘하는 지역은 경제가 이제 잘 돌아가고 그게 잘 안 되는 지역은 이제 일자리도 없고 공장도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경제가 이제 그 뒤처지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대로 앉아있다가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시기에 대자본이 지역에 있는 독립적인 수공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협하고 이 씨를 말려버리는 이 대자본의 공세에 대해서 지역 경제 이 주체들이 지역 경제를 지키자, 보호하자라고 하는 이런 저항적 성격, 방어적인 그런 운동의 성격을 갖는 제2의 공동체 화폐 운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전주 평화동에서 사용하는 지역 공동체 화폐 꽃전이 발행됐습니다. 소비를 함께 하는 소비 공동체를 만드는 것, 돈도 사용하지만 돈을 통해서 마을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돈으로 다뤄질 수 없는 다른 것들을 같이 채우는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죠. 평화동에서 정육점을 하는 최병철 씨는 꽃전이 시작되던 첫 해에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평화동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계속 여기서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이웃이 또 장사를 하고 이게 윗가게나 그 옆가게나 다 평화동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다 같이 좀 잘 살았으면 해서 꽃전이 또 그런 취지랑 또 잘 맞잖아요. 그래서 꽃전이 좀 더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 화폐를 잘 돌게 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가맹점 모집, 소비자 홍보, 운영비 확보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7,100원이에요.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도 공동체 화폐의 순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또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서 실제 꽃전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었어요. 꽃전을 쓰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사실 뭐 돈의 흐름도 그렇고 또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동이 줄어든 것이 사실은 꽃전의 가장 큰 어려움이죠. 한 달 동안에 써야 되는 지출액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개인들이. 근데 그놈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높은 할인율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면 당연히 꽃전으로 갈 돈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고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지역화폐라 부르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품권을 떠올릴 텐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공동체 화폐와 다르다고 하는군요. 지자체가 발행한 화폐는 5%, 10%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지 지불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는 어떤 신뢰관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의 화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공동체 화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역 화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할인 중심으로 그냥 정부가 재정 정책을 피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 화폐라기보다는 그냥 재정 정책 수단이다. 나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과는 조금 다른 돈. 그렇다면 누군가는 왜 이 돈을 사용하는 걸까요? 가까이 와서 찍고 복미경 씨 부부는 공동체 화폐를 사용해 물건을 사고 파는데요. 처음에는 미경 씨만 사용했지만 지금은 남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이 올라왔죠. 이제 내용을 쓰시면 취약, 칫솔 세트, 칫솔 세트, 만두루, 현금 없어요. 그다음에 밑에다가 여기로 이렇게 올리면 너 이거 필요하냐? 내가 이거 줄게.가 약간 고가의 그런 물건들도 있는데 되게 막 부담스러워하면서 저한테 그럼 한바느치 회원이냐고 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고 그러길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더니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게 돼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로 오셨어요? 네. 두루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진료도 받을 수 있다는데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가상의 돈으로 진료비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선생님, 얼마예요? 네. 미술품 드려요. 음식 먹으시면 안 치가네. 그럴게요. 이렇게 적기만 하면 되는데요. 현금 결제 대신에 저희는 두루를 사용을 하는데 와서 진료를 받는 정도의 몇천 원 정도는 그냥 그 두루로만 결제가 되고요. 다른 진료 많이 받는 게 있어서 이제 많이 나왔을 경우에 20% 정도까지는 두루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루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병원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이런 지역 화폐를 통해서 뭐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신뢰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런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서 뭔가 다른 새로운 일들을 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거나 이럴 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저축해 놓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어요. 이 신뢰의 바탕에는 한밭 레츠가 있습니다. 두루를 사용하는 한밭 레츠는 1999년 시작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화폐 공동체입니다. 일단은 회원들끼리 운영되니까 믿을 수가 있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장단점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일반 당근거래처럼 뭐 잘못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직접 회원들 간의 거래이니까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거래도 이루어집니다. 이날 바느질 교실의 수업료는 5,000두루. 일반 화폐로 따지면 5,000원인 셈이죠. 바깥에서 5,000원 강의가 어디 있어요. 봉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정으로 회원들끼리는 그냥 최소한의 두루로 잡아서 그냥 5,000두루 정도 저 사람 걸 내가 배울 수도 있고 내 걸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돈이 직접 오가는 건 아니지만 회원들은 신뢰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거래를 통한 느슨한 연대감이죠.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이게 신뢰를 밑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게 이점이고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표현을 할 때 인간의 얼굴을 한 화폐라는 구어를 쓰고 있거든요. 경제거래를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지역화폐를 통해서 알게 되고 화폐를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친분을 쌓고 따뜻함을 나누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드릴게요. 예산 농부 신규 씨가 사과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신규 씨가 예산에서 대전까지 직접 오는 건 꼭 물건을 팔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또 우리 레츠 회원들도 두루라는 것 때문에 마트나 이런 데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이제 서로가 좋은 거니까요. 두루는 친구들을 얻은 거죠. 친구들. 예. 가장 큰 거는 친구입니다.